자, 현대무백스 2025년 3분기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딱 보면 와, 실적 좋네, 성장세가 뚜렷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오늘 이 보고서 저랑 같이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진짜 속사정 말이죠. 네, 이 보고서에 찍힌 숫자들, 그 뒤에는요, 엄청난 기회와 또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찾아보시죠. 아마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을 뜯어보고요. 이어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강점과 리스크는 뭔지,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분석. 과연 이 숫자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실적부터 한번 보시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벌써 2,800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재작년 2023년 한 해 전체 실적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163억 원. 2023년 전체 이익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 같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바로 여기가 이번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보세요. 수출은 331억에서 1,710억으로,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수를 한번 볼까요? 반대로 2,346억에서 1,089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벌어서 국내 부진을 겨우겨우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점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엄청난 성장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출의 거의 78%를 차지하는 바로 이 물류자동화 사업,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결국 현대무백스의 미래,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요, 이 물류자동화 사업이 해외에서 얼마나 잘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과연 괜찮은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사실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게 실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재무 상태표를 딱 펼쳐보면요, 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성 자산이에요. 보세요. 2024년 말에 585억 원이나 있던 현금이 3분기 말에 보니까 186억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무려 68%가 줄어든 거죠. 아니, 이 많던 현금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자,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라진 현금은 어디 간 게 아니라 바로 주주가치 제고에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이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소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현금 유출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아주 똑똑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현금은 줄었는데 이상하게도 재무 안정성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부채를 꾸준히 갚으면서 부채 비율이 73.6%에서 60.4%까지 아주 건강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회사의 체질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해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현금 감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싹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실적도 봤고 재무 상태도 튼튼한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강점과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제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주력 사업, 물류 자동화부터 볼까요? 강점은 명확하죠. 무려 35년의 업력, 그리고 1,500건이 넘는 프로젝트 실적. 이건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요,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뭘 원하죠? 바로 AI와 로봇 기술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다면 순식간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겠죠. 다음은 우리가 지하철 탈 때마다 보는 거죠. 승강장 안전문 PSD 사업입니다. 이것도 강점은 확실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인증인 SIA를 받았고 호주 시드니 메트로 같은 굵직한 해외 수주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비슷합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예요.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요. 결국 이 사업의 운명도 아까 봤던 물류 자동화처럼 해외 시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뚫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대무백스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리스크들을 극복하고 강점은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이제 회사가 직접 밝힌 성장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성장 전략,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물류 자동화는 이제 글로벌 탑 티어를 목표로 하겠다. 둘째, PSD는 유럽 같은 새로운 해외 시장을 뚫겠다. 그리고 셋째, IT 서비스는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클라우드와 AI로 확장하겠다. 딱 보면 감이 오시죠? 아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내수 시장의 한계를 결국 해외 확장과 신기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지가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뭘 꼭 기억해야 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적의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 뒤에는 내수 부진을 수출이 겨우 막아주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똑똑한 현금 사용입니다. 현금이 줄어든 건 문제가 아니라 주주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였고 덕분에 회사는 더 튼튼해졌다는 점. 셋째, 글로벌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결국 미래 성패는 해외 시장을 얼마나 넓히고 AI 같은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겁니다. 국내 PSD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와 그룹사 덕분에 안정적인 IT 서비스 매출이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현대무백스는 이 강력한 해외 확장 전략을 무기 삼아서 국내 시장이라는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뛰어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오늘 제 분석을 들으신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그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